그래? 자, 산화환원, 이 화면 보이지? 방학 때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다만, 그지? 자, 일단 시험 범위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뒤에 산화환원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나올 거고,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 우리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꾸는 화학 반응, 그래서 나오지, 그지?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고 사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생명체가 출현했거든. 근데 그런 일련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 뭐냐, 처음에 이제 요거 먼저 얘기하자면, 여기다 쓸까? 좀 좁은데 여기다 쓸게. 지구가 탄생을 했어, 그지? 지구가 탄생을 했단 말이야. 언제 탄생했어? 한 45, 6억 년 전에, 그지? 탄생을 했지.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지구는 사실 지금의 지구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뭐 대기 성분도 달랐어. 특히 이 지구가 막 탄생했을 때는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거든. 제일 많았던 게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질소,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메테인, 수증기, 암모니아, 이런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성분들이었다고. 그러다가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있다가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억 년쯤 지났을 때, 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해.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서 탄생하냐면, 자, 이때만 해도 특히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오존층도 없거든. 그럼 자외선을 못 막아주기 때문에 바다도 있고 육지도 있지만 육지에서는 생물이 나타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거든. 그래서 이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출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당시의 바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균이야, 세균. 지금으로 말하면 세균인데, 박테리아인데, 이 세균들 입장에서는 바닷속에 양분이 충분해. 그러니까 그 양분을 섭취하면서 그 수가 굉장히 빠르게 막 늘어나겠지? 근데 양분이 충분했었지만 걔네들이 빠르게 늘어나다 보면 반대로 어때? 양분이 줄어들겠지? 그럼 더 이상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균들 중에 일부 애들이 뭐 진화를 하는 거야. 진화를 한 결과 뭐가 출현하는 거야?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해. 여기 정확하게 이제 생물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세균이야, 세균. 그래서 그 세균의 이름이 뭐냐면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야, 남세균. 그럼 이 남세균이 출현한 거야. 그래서 걔가, 그러니까 기존에 최초에 출현했던 세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하는 세균도 나타난 거거든. 그럼 이제 광합성하는 세균이 뭐해? 열심히 말 그대로 광합성을 해주는 거야. 자, 광합성을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 일단 양분이 만들어져. 그럼 그 양분을 통해서 또 다른 세균들이 먹고 살아갈 수도 있고, 본인들도 이제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산소가 생기기 시작해. 자, 산소가 생기는데 처음에 이 산소는 어디에서? 바닷속에서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산소가 바닷속에 있는 금속,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하고 결합을 해. 특히 철 이온하고 결합을 한단 말이야. 철 이온하고. 응?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져.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철광석의 주성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 혹은 호상철광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호상철광층.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만들어졌다 해서 무조건 얘네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면 그 산소가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이제 이 철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겠지. 가라앉아서 소위 말하는 철광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충분히 만들어진 이후에는 얘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제 뭐야? 산소가 공기 중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산소 공기 중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그지? 그 결과 여기 보면 바다에 그래서 축적된 산소가 점점점 대기로 방출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결과 대기 중에 산소가 점점점 많아지겠지? 그러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는 오존층이라는 게 없다 그랬지. 이 산소가 자외선을 받아. 그럼 얘가 산소 원자로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 그럼 그 산소 원자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산소 분자랑 이렇게 결합을 하네?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 오존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기 중에 오존층이라는 게 탁 만들어지면, 응? 그 결과 뭐야? 자외선을 막아주거든? 막아주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뭐야? 응? 그때 비로소, 이쪽으로 그럴까? 그때 비로소 육상생물이 이제는 어떻게 돼? 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그지?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바다에서 그 세균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바닷속에 대기 중에 있는 성분이 다르다 그랬잖아. 원시 이 지구의 대기 성분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그 원시 대기 중에 있는 성분들이 화학 반응을 해서 바다에 녹아들고, 그럼 바닷물 속에서 또 걔네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결과 세균이 출현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뭐 화학적 진화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다루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오존층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물론 이제 물 속에서 먼저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 호흡을 하는 세균들이 나타난 거고, 그지? 이 안에서도 이제 뭐야? 산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의 세균들은 산소 없이 호흡을 했단 말이야. 에너지 만들려면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광합성 세균이 출현한 이후에는 산소가 많아지니까 산소 호흡하는 애들이 출현하게 되고, 그 산소들이 공기 중으로 나가서 오존층을 형성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야? 육상 생물들이 여기 보면 육지로 올라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지? 육상 생물이 출현했단 말이지.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육상 생물은 동물하고 식물 중에서 누가 먼저 출현했습니까? 그지? 식물이 먼저 출현한 걸로 봅니다. 식물이 먼저 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상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하면서 뭐야? 많은 역사가 바뀐 거지? 육상 생물도 출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세포 호흡도 산소 호흡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심지어는 원시 대기 성분도 변하고, 그지? 가장 내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냐 뭐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지? 뭐 그 광합성에 대한 반응식은, 그지?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자, 화석연료의 연소 에서 나오지. 즉 소위 말하는 이제 화석연료 뭐야? 야, 우리가 화석연료라 그러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지? 특히 이제 뭐 석탄 같은 거 이용하면서, 그래서 그걸 연소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지?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도 촉발이 된 거고, 그 산업혁명 덕분에 이제 뭐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획기적으로 발전, 혁명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굉장히 뭔가 많이 달라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뭐 증기기관 같은 게 발명이 되고, 그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연소라고 하는 건 뭐야? 연소라고 하는 건 너 선생님이랑 뭐 방학 때 얘기를 했었다마는, 그 화석연료 연소다 그러면 화석연료가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 자, 화석연료 안에는 에너지가 저장돼 있지. 야, 어떤 에너지 저장돼 있지? 그렇죠. 화학 에너지가 저장.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그제? 태우면 그 화학 에너지가 뭐야?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로 바꿔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응식은 뭐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제? 자, 참고로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화석연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대부분 구성원소로 탄소나 수소를 가지고 있어, 그제? 그래서
꼭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탄소나 수소 갖고 있는 애들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태우면 이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고요. 이 화석연료에 들어있는 수소 때문에 물이 생기게 되는 거다. 알겠네? 그래서 탄소와 수소를 갖고 있는 애들을 연소시키면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로 생긴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돼.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쳤냐?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고. 맞지? 그 다음에 뭐 그 열에너지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또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그 교통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석탄을 먼저 사용한 거지. 석탄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석유가 발견되면서, 그지? 그 석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현재는 이제 뭐야? 그 석유로 뭐 교통수단 연료로 대부분 쓰이지 않니? 지금 자동차 같은 거 뭐 휘발유니 경유니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석유에서 파생된 부산물들이니까. 그다음에 뭐 옷 만들 때도 사실 석유가 필요하지. 우리 사용하는 플라스틱들 다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지. 그다음에 이런 뭐 여학생들 여성들이 많이 쓰는 스타킹도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 나일론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도 결국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뭐 주택, 뭐 산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용이 된다.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화석연료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고? 이산화탄소. 그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어때? 그걸 연소시켜야 되니까 생성물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겠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 문제가 제기된다는데 대표적인 게 뭐야?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거지. 온실 효과가 강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는 거지. 이산화탄소 많아지면 왜 온실 효과가 나요? 이산화탄소가 특징이 뭐야? 적외선. 지면에서 오는 적외선을 흡수해서 다시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게 온실 효과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지면에서 나가는 적외선을 많이 흡수해서 많이 되돌려 보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더워지겠지.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뭐 비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상이변 때문이거든.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는 화석연료라는 게 결국 매장량이 또 한정이 돼 있으니까 고갈되니까 아껴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거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광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석연료의 사용.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을 또 바꾸는데 획기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철의 재련 이렇게 나오거든. 자, 재련이라는 게 일단 뭐냐면, 이 금속들 있지, 금속들. 금속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소위 말하는 금속 원소들은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하지가 않고요. 대부분 얘네들이 누구랑? 산소랑 결합한 산화물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건 순수한 금속이잖아. 그럼 이 산화물 형태로 어디에 암석이 들어있는 거, 암석에. 그럼 그 암석으로부터 내가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재련이라고 하는 거야, 재련. 알겠니?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상 보면 제일 먼저 사용된 금속이 뭐야? 니네 역사적으로 우리 석기 시대가 있잖아. 뭐 석기 시대도 뭐 뗀석기, 간석기 들어봤니? 구석기, 신석기라고 하는 게 뭐야? 구석기는 돌을 말 그대로 그냥 깨 부셔서 뾰족한 모양 가지고 도끼처럼 이용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뗀석기라면, 간석기는 뭐지? 그게 신석기지.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시기지. 그래서 돌을 이용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청동기지. 청동기는 뭐야? 구리라는 금속을 이용한 시기거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구리라는 놈을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재련을 해서 사용을 했어. 왜? 구리가 개 중에 가장 재련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역사적으로 무슨 시대가 오냐? 철기 시대가 오지? 바로 이제 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철도 금속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 철광석, 즉 산화철이라는 산화물의 형태로
이 철광석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지? 여기 보면 산화철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거기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 재련을 하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 철광석을 뭐 해야 돼? 녹여야 돼. 이제 녹여야 돼. 여기서는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재련하는 거 용광로잖아. 잘 봐. 용광로에다가 당연히 산화철이 들어있는 철광석을 집어넣겠지? 그 다음에 뭐도 집어넣냐면 코크스라는 것도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석회석이라는 것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산소 집어넣으면서 가열을 해요. 그러면 자 코크스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일산화탄소가 생겨. 용광로 안에서. 그러면 그 코크스에 의해서 생긴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하고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순수한 철이 액체 상태로 얻어지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같이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금속들을 또 재활용을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재련 과정에서 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온난화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 그지? 사실 그래서 재활용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뭐 재활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재활용하긴 한다만 재활용해야 되는 이유. 그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때? 농기구 같은 게 이제 그 전까지는 뭐야? 청동기 시대 때도 사실은 그 청동기라는 게 주로 뭐야? 제사 지내고 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쓰였지 농기구나 이런 걸로는 사용이 많이 안 됐겠죠. 왜냐하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철을 재련할 수 있게 되면서 어때? 각종 농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퀴도 나무로 만들던 바퀴를 쇠로 만들어. 그지? 운송수단의 발달도 가져왔을 것이고.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철기시대를 열게 만드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교통수단의 발전이라든가 농기구, 그 다음에 전쟁 무기, 이런 거에 어떤 발전을 가져왔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또 증기기관의 발명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 그 결과 산업혁명을 또 이끌 수 있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광합성, 그 다음에 이런 화석연료의 연소, 그 다음에 이런 금속의 재련,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의 일종이다라는 거야. 산화 환원 반응.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의 일종이다. 산소가 관여하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화 환원이라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죠? 자,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사실 여기 뭐 첫 번째 나온다만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이제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의가 세 가지라 그랬지. 자,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 산소 가지고 밑에 나오지만 산소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산화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산화환원이 있어. 세 번째는 우리 1학년 때 배우지 않지만 이제 그 산화수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산화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는 산화환원의 정의가 있다.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이 정의는 밑으로 갈수록 더 넓은 의미의 정의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쓰자면 이런 식이지. 산소의 이동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산화환원의 범위가 이 정도라면 그걸 전자의 이동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산화환원의 정의는 조금 더 넓다. 근데 전자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산화환원은 이제 산화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더 넓은 의미의 정의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산소의 이동 가지고 설명하는 산화환원을 얘기를 해보자.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 해봐. 산화라는 게 뭐야? 이름에 산자 들어가지. 어떤 물질이 반응할 때 산소를 얻으면 또는 그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그걸 산화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환원은 항상 반대 의미야. 산화하고 항상 반대 의미이기 때문에 뭐다?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를 잃거나 산소와 분리가 되면, 그지? 산소와 분리가 되면 그 반응은 환원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예시를 갖고 한번 일단 설명을 한 다음에 위에 거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 보면 이제 탐구자료창 그래서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그래서 나오는데, 일단은 산화구리 먼저 설명하자면 구리 있지, 구리. 응? 자,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할 때는 뭐 이렇게 내가 한글로 다 써주겠다만 사실 화학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돼. 구리라고 하는 금속이 약간 붉은색을 띠거든. 그러면 내가 구리를 있잖아. 이렇게 구리를, 붉은색을 띠는 구리를 알콜 램프로 이렇게 가열을 해. 그럼 알콜 램프를 가열하면 그 가열한 부분이 뭐야? 약간 검게 변하거든? 자, 그 부분이 뭐야? 산화구리야. 그걸 반응식으로 쓰면, 그럼 이 구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불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지. 내가 알콜 램프 가열을 해주면 이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주변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그 결과 검은색을 띠는 뭐야? 산화 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 옛날에 젓가락 태워봤는데 거기 까매지지 않고 막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 젓가락이 순수한 구리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금속마다 약간의 불꽃색이 나타나니까 네가 말한 파란색은 불꽃색인 거지? 그러니까 아예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그러니까 그 원소들이 있는 한은 계속 파란색 나오고 빨간색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거는 네가 젓가락을 불 속에 넣었을 때는 그 원소 때문에 불꽃색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거는 이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는 거라고. 알겠어? 불꽃색이 아니라 그냥 젓가락 자체가 아직까지도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젓가락을 만들 때 순수하게 구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알루미늄도 아니고 그 뭐 바깥에 코팅도 해놓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가열하면 코팅한 부분이 변해서 파란색을 띠는 놈이 생겼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순수한 구리를, 아니 네가 생각해봐. 네가 사용하는 젓가락이 순수한 구리겠냐고. 네가 생각해. 젓가락이 구리면 너 그냥 휘어져 한 번 사용하면. 젓가락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순수하게 구리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안 사.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 가지 원소를 섞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태운 젓가락은 순수한 구리가 아닌 거지. 아무튼 여기서 순수한 구리를 불 속에 넣으면 그 구리가 이제 산소랑 반응하면서 검은색을 띠는 산화구리가 생겨. 자, 이거 화학 반응식 쓰면 뭐 이렇게 되지. 구리와 같은 금속은 그냥 원소 기호 쓰면 됩니다. Cu 플러스 O2가 CuO가 되는 거지. 화학 반응식 쓸 때 개수는 맞춰줘야 되지. 여기 2가 될 거고 여기 2가 되면 돼. 아무튼 이런 산화구리야. 약간 검은색을 띠는데, 그 여기서는 이제 산화구리 가루를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시험관 안에다가 넣었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탄소 가루를 섞어놨어. 자, 이 연필심 같은 거 가르면 그게 탄소 가루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 다음에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한 거야. 자, 가열을 하고 이 고무관 같은 거를 석회수에 담궈놨거든. 자, 팁을 주자면 석회수 나오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떠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를 섞어 놓은 다음에 가열하니까 여기서 뭔가 기체가 생기는 거야. 그 기체가 뭔지 확인하려고 석회수에 담궈놨어. 그랬더니 여기 뿌옇게 흐려졌어. 그럼 뭐야? 내가 가열한 것 때문에 이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하고 서로 반응하는 거거든. 근데 그 결과 뭐야? 얘가 뿌옇게 흐려지면 뿌옇게 흐려진 결과 나오거든.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한참 가열하고 나서 봤더니 그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 섞어놓은 부분에는 붉은색을 띠는 물질만 남아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 붉은색을 띠는 물질이 뭐야? 구리인 거야, 구리.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가 반응을 하면 자, 고체 구리가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거를 반응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는 탄소니까 C겠지? 반응을 하면 Cu가 만들어지고 CO2가 만들어지거든? 자, 그럼 이때 보면은, CuO는 C하고 반응을 해갖고 뭐가 된 거야? Cu가 됐지? 그러면은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면서 원래 지금 산소 갖고 있던 애잖아. 근데 산소가 어때? 없어졌지? 산소를 잃었단 말이야. 맞아? 산소를 잃었다고. 근데 그때 산화구리하고 반응한 탄소는 어때? C였는데
반응한 결과 생성물질인 CO2가 생겼잖아. 그러면 얘 되면서 뭐야? 산소를 얻었네? 맞지? 그럼 우리가 정의하기를 산소 얻으면 뭐라고 하자? 산화라고 하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얘네 둘이 반응할 때 얘는 지금 반응하면서 산소를 잃었고 얘는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두 물질 사이에 뭐야? 서로 산소가 이동했구나. 산소가 이동해서 이제 이 녀석은 산소를 잃을 때 이 녀석은 산소를 얻었구나. 맞지? 즉 산화환원은 두 물질 사이에 산소가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어때야 되냐? 얘네 사이에 산소가 이동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산소를 잃었으면 이 녀석은 반드시 그걸 얻었어야 되겠지? 즉 산화하고 환원은 반드시 뭐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를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 이 반응식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뭐야? 반응 전 원소의 개수와 원자의 개수와 반응 후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산화환원의 동시성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 물질은 산소를 얻고 한 물질은 산소를 잃는 거잖아. 그럼 이때 한 물질이 얻은 산소수하고 다른 한 물질이 잃은 산소수가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게다가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 녀석이 산소를 얻었다? 그럼 다른 한 녀석이 잃은 산소수랑 얻은 산소수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같아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 요거 볼까? 요거 어차피 나오네. 그지?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있죠. 구리판. 구리를 알코올 램프에 넣고 가열하는 거야. 그지? 자, 봐봐. 여기 보면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야, 붉은색을 띠는 구리를 해봐. 알코올 램프에 이게 지금 잘 구분은 안 되지만 겉불꽃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 불꽃에 의해서 이 구리가 주변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한 결과 여기가 약간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거든? 맞지? 그럼 뭐가 생긴 거라고? 산화? 구리가 생기는 거라고. 산화구리. 응? 산화구리. 맞지?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검게 변한 부분을 있잖아. 예. 검게 변한 부분을 속불꽃에다 집어넣어. 산소를 태워버려. 좀 잘 들어. 이 알코올 램프의 불꽃은 이 밑에 있는 알코올이 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알코올의 주성분도 뭐냐면은 CH5거든? 그럼 어쨌든 알코올 램프도 연소를 시키면 이 C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지? 그런데 여기 속불꽃은 말이야, 겉불꽃에 막혀있지? 산소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 탄소라는 애가 산소가 충분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소위 말하는 일산화탄소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속불꽃은 겉불꽃에 막혀서 산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탄소가 완전히 연소가 아니 불완전 연소라고 하거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 결과 이 속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속불꽃에다 넣으면 그 산화구리가 결국 속불꽃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다시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건 뭐야? 구리가 됐다는 거야. 자, 그거를 요 밑에 반응식. 자, 처음에 겉불꽃에 넣었을 때는 겉불꽃에 넣었을 때는 일단 온도가 또 높아. 그러니까 그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산소랑 온도도 높으니까 충분하게 반응을 하겠지? 자, 그 결과 산화구리가 생겨서 이게 검은색을 띠는 거야. 알겠니? 구리는 붉은색 띈다 그랬다. 고체 구리는. 그러면 그렇게 검게 변한 산화구리를 자, 어디다 집어넣어? 속불꽃에 집어넣는 거야. 속불꽃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산화구리가 속불꽃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탄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CO가 만들어지니까 걔랑 반응을 한다고.
그 결과 그 부분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한 구리가 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돼. 그러면 자, 여기서 봐봐.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지. 야, 이 속불꽃에 넣어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이 산화구리는 지금 일산화탄소랑 반응한 결과 구리가 된 거잖아. 그럼 뭐 된 거야? 산소를 잃은 거지? 자, 근데 앞에서 내가 산화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했거든? 그럼 이때 봐봐. 일산화탄소는 어때? 일산화탄소는 반응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된 거잖아. 그럼 지금 CO2였는데 CO2가 됐으니까 산소를 뭐야? 얻은 거지? 얘가 이렇게 되면서. 맞아? 산소 얻어서 뭐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야. 그지? 그럼 얘도 아까처럼 산화구리하고 일산화탄소가 반응할 때 산화구리에서 일산화탄소 쪽으로 뭐다? 산소가 이동하는구나. 맞지?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산화될 때 산화구리는 환원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얘를 봐. 아까 겉불꽃에 넣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봐. 구리는 산화구리가 됐으니까 뭐야? 산소 얻은 거잖아. 그래서 산화가 된 거지. 그러면 산화하고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산화됐으면 얘는 뭐 해야 돼? 환원돼야 되거든. 그러면 구리는 산소를 얻은 거고 산소는 환원이 되니까 얘는 산소를 잃은 게 돼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이 아까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어때? 얻은 산소수와 잃은 산소수가 같다 그랬지? 야, 여기서 구리가 산화구리 될 때 요 화학 반응식 갖고 따져봐. 산소 몇 개 얻은 거야? 2개를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산소가 산화구리 되면서 뭐야? 환원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산소를 잃어야 돼. 그럼 잃으면 2개 잃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2개 얻었으니까. 근데 지금 봐봐. O2 2개거든? ECO 뭐야? 2개야. 설명이 안 돼. 이게.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가 환원은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산소를 얻고 잃는 걸로는 이게 왜 환원인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지. 정의가 3가지가 있다. 어디 갔어? 정의가 3가지가 있다.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이 되는 환원, 그게 안 되는 환원들은 그럼 이제 뭐 갖고 설명해야 돼? 전자 갖고 설명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애야. 대표적인. 응? 얘 같은 게 대표적이야. 산소가 환원이 되는 건 무조건 맞아. 동시성이기 때문에 산화하고 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니까 환원은 맞는데 이게 산소의 이동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럼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야?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 거다. 그게 이제 밑에 나오게 되는 뭐야?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산화환원을 설명하는 거야. 자, 일단 요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대표적인 탐구 2개 살펴봤는데 그거 외에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들이 나와 있거든.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요건 뭐 뒤에 가서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쉽게 알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 산화철이 탄소랑 반응해서 철 되면 산소 잃었구나, 산소 얻었구나, 그지? 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예시들도 조금 한 번씩 써보면서 좀 암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지? 굳이 난 암기 안 해도 얘네가 산화환원이 내 구분이 된다 그러면 사실 안 외워도 돼. 근데 혹시라도 서술형에서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건 한두 번 써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산화제, 환원제는 내가 나중에 이건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산화환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다? 전자를 가지고 이제 산화환원을 설명하는 거야. 자, 더 쉽게 얘기해 주자면은, 이거 봐봐. 특히 요거 있지, 이렇게. 금속들이 산소랑 반응할 때 설명 안 된다 그랬지. 근데 금속들이 산소랑 반응하면 지금 이거 만들어진 산화구리, 이거 뭐지? 이온결합 물질이야. 특히 이온결합 물질들.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야.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을 설명하는데, 자,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아예, 그래도 아까 얘네들은 그래도 어쨌든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 이렇게 산소가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보면 얘도 산소가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아예 그 반응에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이 있어. 근데 그게 산화환원인 경우가 있어. 그럼 그런 거는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설명 못 하잖아. 맞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고체 나트륨이 있어. 그지? 알칼리 금속이니까, 그지? 고체겠지? 얘랑 염소 기체를 이렇게 섞어. 반응을 시키잖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뭐야? 염화나트륨,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반응식, 뭐 이제 개수로는 요렇게 써야 되는데, 이 반응식을 봐봐. 반응물질, 생성물질 어디에도 산소가 없지. 그럼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냐? 근데 얘가 산화환원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산화환원 반응인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로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공교롭게 얘도 지금 뭐니?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전자로 설명할 때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뭐하면, 산소는 얻는 게 산화였다면 전자는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자. 반대로 환원은 반대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물질이 반응할 때 전자를 얻으면 그 녀석은 환원됐다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봐봐. 야, 어떤 물질이나 원자가 전자를 잃는 게 산화라며. 전자 이름은 뭐 되냐? 양이온 되는 거야, 양이온. 맞지? 그 다음에 환원의 경우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라며. 이거 뭐 되는 거야? 그렇지?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봐봐. 아까 얘기했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약에 결합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걔네 사이 전자를 주고받을 거 아니야? 즉,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알겠어? 자, 이거 전자의 이동은 얘를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때는 산소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애들도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산소 이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애들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전자 이동은 결국 반응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금속이고 하나가 비금속이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이 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 봐봐. 아까 요 선생님 요 예를 하나 들어줬잖아. NA하고 CL이 반응해서 NaCl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자, 그럼 봐봐. NA라는 거는 금속이지만 어쨌든 원자재. CL도 분자이긴 하지만 결국 원자가 결합해 있는 거잖아. 원자 상태잖아. 근데 걔네가 반응해서 NaCl이 돼. 그럼 NaCl이라는 건 뭐지, 우리? Na 플러스라는 이온하고 Cl 마이너스라는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1대1로. 그러면 이 두 원자들이 반응해가지고 나트륨은 뭐가 됐다는 거야? Na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럼 NA가 Na 플러스 되려면 뭐 해야 돼? 전자를 잃어야 돼. 맞지? 그럼 우리 방금 전에 전자를 잃으면 뭐 됐다? 산화됐다고 하자라고 정의했지? 그 다음에 이때 CL은 어때? CL은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뭐 한 거? 전자 얻은 거 아니야? 맞지? 전자 얻은 거잖아. 전자 얻은 거야. 그러면 전자 얻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자? 환원이라고 하자. 그죠? 응, 환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도 결론적으로 산소의 이동은 없지만 얘네 둘 사이에 결국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요렇게 뭐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맞지? 전자 이동으로 산화하는 설명을. 그러면 얘도 아까 산소와 마찬가지로 뭐야? 두 물질 사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니까 한 놈이 산화되면 한 놈은 반드시 환원되겠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겠지. 그럼 동시에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뭐의 개수가 같아야 돼? 얘가 잃은 전자의 개수와 얘가 얻은 전자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렇잖아. 자, NA는 NA 플러스 되면서 전자 하나 잃거든? 근데 그 NA가 두 개잖아. 그럼 총 두 개를 잃은 셈이지. 근데 CL은 CL 마이너스 되면서 하나 얻거든? 근데 그런 CL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잃고 얘는 두 개를 얻었으니까 결국 얘네들 사이에 이동한 전자수가 같지? 그러니까 산소와 마찬가지로 전자 갖고 설명할 때도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전자 갖고 설명할 때는 얘네들이 주고받은 전자수가 무조건 같다.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어떻다? 같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 나오지. 그래도 여기 보면 나오잖아. 지금 내가 얘기했지?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그래서 이렇게 두 물질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그지? 주고받으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도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 주고받은 전자수가 어때야 된다? 한 물질이 잃은 전자수와 다른 한 물질이 뭐야? 얻은 전자수가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요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요 얘기를 설명할 건데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방학 때는 해줬잖아. 금속에, 특히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했지만 전자를 주로 잃는단 말이야. 반응을 할 때. 그지? 그 다음에 환원되는 건 이제 전자를 얻는 애들이니까 뭐냐면 주로 이제 원소로는 비금속 원소일 거야. 그지? 그지? 근데 이 금속들 같은 경우에도 말이야. 금속 원자들마다 전자를 잃는 정도가 조금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속의 반응성이라 그래. 자,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전자를 뭐다? 잘 잃는다는 거야. 전자를 잘 잃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전자를 잃으면 뭐 된다 그랬냐? 산화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로는 전자를 잘 잃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화가 잘 된다는 뜻이야. 알겠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의 반응성을 비교를 해봤어. 자, 했더니 이렇게 된다. 해봐.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요 순서예요. 요 순서.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하면 요 순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 써놓은 애들 중에 누가 칼륨이라는 애가 반응성이 제일 크다. 그지? 그러면 칼륨이라는 애가 반응성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이 여기 써져 있는 원소들 중에서 칼륨이 산화가 제일 잘 된다. 전자를 제일 잘 잃는다는 거야.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있잖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칼륨이 마그네슘보다 반응성이 큰 거잖아. 좀 이따 적은 시간 줄게.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만나지. 만나면 어떻게 돼?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더 큰 애가 전자를 잃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응성 작은 애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 반응성이 작으면 얻는 거야. 둘이 만났을 때는. 큰 놈은 잃고, 근데 중요한 거는 큰 놈이 잃고 작은 놈이 얻으려면, 자, 얘가 원자일 땐 얻을 수 있어, 없어? 못 얻어.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어떤 금속하고 금속 이온이 만났을 때 그러면 이온이면 뭐야? 얻으면 다시 원자로 되돌아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금속의 반응성이 크면 그 금속은 전자를 잃고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이 금속은 뭐가 되는 거야? 산화가 되는 거고 전자를 얻은 금속 이온은 환원이 되는 거야. 요건 이제 좀 이따가 요 밑에 이제 나온 요 실험이 그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요 반응성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네가 모를 만한 원소 기호들이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니켈, 주석, 그다음에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콕 집어 나온다면, 거의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이제 뭐 구리, 은, 뭐 아연, 마그네슘, 뭐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단은 금속 원소들마다 반응성이 다른데, 그래서 금속 원소 중에서도 이렇게 반응성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다. 그래서 큰 놈과 작은 놈이 만나면 서로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산화환원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 놈은 금속 원자고 한 놈은 금속 이온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걔네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둘 다 금속 원자면 아무리 반응성이 크고 작아도 전자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나 내가 특이한 거 하나 해놨지. 중간에 누가 있어? 수소라는 놈이 있네? 자, 얘는 금속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얘가 비교 기준이거든. 그래서 얘보다 반응성이 크냐, 작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수소는 금속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요 밑에 나오는 얘기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잠깐 쉽시다.